안녕하세요. 도와들 아빠입니다. 9월 26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국제 정세에서도 요 세 남자분들께서 치고받고 싸우시면서 아주 재밌게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을 특히 이 중국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코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본론에 앞서 경제 시황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경기 침체가 모든 게 고금리 때문이다. 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제롬 파월께서 하나 이글스 우승할 때까지 금리 인상 지속. 물론 이거 뭐 재미로 만들었겠지만 팩트는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0.75%라는 엄청난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이 기세가 꺾이질 않고 계속 가니까 이제 뭐 대출자든지 어려운 분들이 포기를 하면서 자산을 던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원래 베이비 스텝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0.75%를 올리니까 빅 스텝도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 스텝을 하겠다고 한국은행장이 시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추경호 이 눈치 빠르신 기재부 장관님께서 금리 인상하면 경기 대출자 부담 커진다고 하면서 주말에 기습적으로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난 분명 얘기했다. 위험하다고. 이게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말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좀 면피용 기사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한은한테, 한국은행한테 이제 결정권은 넘겨주셨죠. 대신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독일을 넣어봤는데요. 러시아 전쟁의 최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러시아에서 가스관, 노스트림 가스관 하나 지었고 하나 뭐 또 지었고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가스를 받기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는데 이 주위에 이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경제 제재하는데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스가 끊기고 굉장히 어려운 뭐 독일은 바로 가스관을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도 했겠지만 음, 아쉬움이 많이 남죠.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훨씬 어, 수혜를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외교를 잘못해서 아예 망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파산 위기의 최대 가스 기업을 국유화. 그러니까 뭐 가스가 들어와야 뭐 운영을 하든 말든지 하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이 경영이 악화돼서 정부에서 40조를 들여서 이제 이 가스 기업을 사야 되는 빚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슐츠 총리가 책임져야죠. 사우디 날라가서 가스 주세요, 석유 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사우디가 뭐 너희 같은 사람들 많다 번호표 뽑으라고 제가 농담 삼아 썼는데 어찌됐든 지금 독일은 이 외교적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쪽 시황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주말에 오른 코인이 딱 두 개 있었죠. 리플이 있었고 이더리움 포우 그러니까 W 코인이 있었는데 어, 일반적인 리플만 제가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적당히 오를 때 대충 파셔라. FOMC든 CPI든 뭐 이더리움 머지든 후에 다 사실은 뭐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되는 유일한 코인이 제 생각에 리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는 오른 게 보셨겠지만 이 CFTC 여자 위원님께서 리플사를 찾아갑니다. 뭐 리플이 가도 모자를 판에 SAC와 대적하고 있는 CFTC 위원님께서 자랑스럽게 리플을 찾아가서 이 인증샷을 트위터에 딱 올리는 거죠. 분위기가 일단 화기애애했겠죠. 뭐 나빴는데 이렇게 찍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논의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는데 일단 뭐 좋아 보이고 또 리플이 SEC랑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뭐 정식이 아니라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나고 좀 간소화하는 걸 뭐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에 이제 기대감이 오르면서 최근 리플이 오른 이유는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은 소송이 아니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코인이고 호재가 많은 코인이에요. 비록 뭐 가격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일단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10월이나 11월쯤에 리플은 연례 행사를 합니다. 스웰이라는 행사인데요. 이번에도 11월 16일 날 런던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냐면 우리 리플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는 어떻게 빠르게 했고 어떤 협력사랑 협업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그리고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연사들이 쭉 나와서 리플의 발전에 대해 얘기를 할 거고, 연사가 확정은 100%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지만 17년 스웰 처음 하고 이럴 때는 빌 클린턴 대통령 기조연설에 모셔와가지고 엄청 돈은 줬겠지만 마케팅도 엄청 해가지고 그때가 4,800원 갔던 거예요. 21년 불장 때보다도 훨씬 많이 리플은 올라갔었죠. 그래서 스웰 행사도 11월 16일 날 있고,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SO 20020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국제 표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금융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통신 메시지.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각자 자기들 거 쓰고 싶어 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이제 이것만 쓰자 하는 게 ISO 20020이라는 표준입니다. 근데 요게 22년 11월부터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11월부터 테스트도 하고 기존 레거시, 그냥 기존 그 체제도 결제도 이용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25년까지. 그래서 25년이 되면 이제 ISO 20020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코인이 리플사, 스텔라, 알고랜드, 아이오타 이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시세 분출이 있었죠. 그런 코인들이. 그래서 이 인증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마어마한 건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묻혀버린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우연찮게 그런 게 다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에는 리플이 그래도 크게 가격이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원 이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리플은 한번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많이 누르고 있었던 좋은 코인임에도 비해서 남들 파티하는 거 구경만 계속 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코인은 뭔가 있다. 음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러시아 얘기 잠깐 하면, 흔들리는 푸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죠.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가스도 가지고 있었고, 기고만장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죠. 핵무기는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일반 그 육군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잘하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경제 파탄,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가스도 제재를 당하고 하니까 자기 재산도 다 미국이 동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국방비를 무려 43%를 또 증액을 해버립니다. 전쟁 장기화를 가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핵무기도 또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힘든 오래된 장기화로 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징집을 하는 거죠. 예비군들 다 군대 들어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는 비행기랑 고속 버스나 도로가 이제 다 막혀버린 거죠. 다 도망가는 거 아니까 다 징집 반대 시위자들을 수천 명을 구금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도망가면 가둘 건데 대신에 집 대출 상환 같은 거 유예해 줄게 이런 식으로도 유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 실패를 겪으면서 중국한테 여러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 일본 차들은 당연히 짐을 싸는 거고, 러시아가 다시 큰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욕심 버리고 종전이나 휴전, 우크라이나를 포기를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해법도 있겠으나 거의 이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보고, 두 번째로 가스관 끊기. 지금도 하고 있죠. 남의 돈을 말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남의 돈, 남의 가스를 끊고 나도 물론 제재를 당하니까 이걸 이제 코인으로 제재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러시아가 지금 뭐 자기들 스위프트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결제 시스템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지원 법안을 이제 이르면 내년부터 법안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는 인프라를 제공할 거고 어떤 코인을 쓸지 운영하고 이런 거는 모두 기업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제재를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또 러시아 코인 채굴 수요는 여전히 많다. 왜냐, 중국은 채굴이 지금 불법이고 카자흐스탄은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고, 근데 러시아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또 기후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도 덜 나니까 전기도 덜 쓰고 열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채굴할 때.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코인을 엄청나게 잘 캐고 있다. 그래서 코인으로도 물론 이제 전쟁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코인으로 제재를 뚫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드리려고 일단 러시아 얘기를 가져왔고요. 이제 뭐 푸틴과는 흔들린 우정이라고 했고 바이든은 깐족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러시아가 웬걸 잘 처음엔 나가다가 지금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딱 보면 본인들도 이제 대만 침공하려고 했을 텐데, 러시아가 이렇게 헤매,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가스도 많았는데 중국도 이제 전쟁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안 그래도 돈도 없고 배고픈데 러시아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전쟁할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었죠. 올해 한 3월 정도만 해도 러시아보다 먼저 쳐들어가려고도 했었는데 중국이 이걸 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것 같은 거를 미국이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고양이 사진을 왜 갖다 놨냐면, 상대방이 싸울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힘이 나는 거죠. 누가 말려도 나봐 막 하면서 이제 막 더 센 척하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바이든이 중국 너 대만 침공만 해봐라. 내가 미군 파견하겠다. 근데 이게 뭐 미국 참모진들과 협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수습을 하고 진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변화 없다. 이제 중국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이든은 이제 이걸 알아버린 거죠. 중국한 또 이렇게 해야 인기도 얻을 거고 중간 선거 때. 그래서 미국의 뭐 경제 제재를 중국에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장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께서 대문을 오늘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펠로시 대문 가셨던 여자분 계시죠? 그분을 지지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엄청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깐족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 중국이 러시아 헤매는 걸 보니까 전쟁 의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미국 걱정은 사실 하는 게 아닌 게, 이제 그들은 충실히 그린 리셋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무섭냐면, 그렇게 코로나 때 무한히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그게 세계의 우스꽝스러운 뭐 짤이 나오고 웃음을 샀었는데, 그 무한히 찍어낸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힘인 거고, 달러당 통화 가치 하락폭, 원화, 유로화, 엔화, 뭐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거의 20년 전에 영국 뭐 놀러 갔을 때 파운드가 거의 2,000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달러가 1파운드화까지 이제 곧 앞으로 왔어요. 파운드화까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달러와 대비해서. 이걸로 달러로 뭐 하냐? 당연히 이 구매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예전에 하듯이 타국의 뭐 자산이나 물건이나 뭐 좋은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사는 겁니다. 구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달러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헐값에 많이 또 사들이고 있겠구나. 미국은 참 무서운 나라다. 요거를 한번 또 느끼게 됐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짧게 또 말씀을 드려보면, 흔들린 우정이라고 했잖아요. 푸틴과 흔들렸습니다. 이제 친구 친구 관계였죠. 이렇게 짠짠 뭐 잔도 마시면서 사이 좋았는데, 문제는 러시아 푸틴이 빨리 이겼으면 좋겠는데, 요 시진핑 푸틴도 빨리 이기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푸틴도 이제 좀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 좀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죠. 푸틴 형님 좀 빨리 끝내면 안 돼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침공을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죠. 야,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뭐 못 끝내서 못 끝내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열폭 되게 열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도 배신하면서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건데 침공을 비판한 시진핑의 뿔났나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행 가스를 8일간 중단을 합니다. 덜렁 네 글자 쓴 거죠. 정기 점검. 요거를 이제 유럽에서 쓸 때 많이 썼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최근 중국이 불만을 표출해서 러시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니냐. 뭐 맞죠.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떻게 가냐. 오늘 기사인데요. 중국이 변심 이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랑 휴전을 해라. 요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고 이 적들이었죠. 서방과 연쇄 회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외무부 장관님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급선무는 휴전이다. 평화의 사도가 되셨죠. 그리고 호주, 독일 등 껄끄러운 뭐 미국 이런 분들과도 잇따라서 회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얼마나 사이 안 좋았어요. 서로 뭐 철광석 끊고 뭐 난리였는데 이제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호주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국이 그냥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부장, 이 왕이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평화의 사도라 했잖아요. 이제 러시아랑 손절했으니까 우크라이나 휴전이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휴전을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는 거 아니냐. 중재에서 휴전 이끌어내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어찌됐든 중국은 이게 근데 미국 장관이랑 뭐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목 뻣뻣하고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근데 지금 배신을 하니까 배신한 김에 이제 평화의 사도로 변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신도 했겠다. 이제 배는 고프고 앞으로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앞으로 뭐 할 건데 배신도 했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중국은 뭐 어차피 공산당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하나도 못하는 뭐 기술 개발이나 뭐 특허 낸다든지 뭐 기술적인 거, 뭐 모방하는 거, 뭐 노동력으로 하는 것도 이제 비싸서 안 되고. 그럼 뭐가 있냐? 제가 봤더니 저는 잘 알고 있죠.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세계 1위에요. 이게 올해 기사도 아니고 작년에도 이미 채굴 금지하고 할 때도 이미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텐센트도 있고 알리바바는 이제 독보적인 전 세계 1위 블록체인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채굴도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5월 기준으로 아직도 비트코인 2위 채굴 나라입니다. 위에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순위 중국이 10위입니다. 금지인데 세계단을 상승을 했어요. 암호화폐 채택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엄청 쓰고 있다는 말이 실생활에서. 그래서 1위부터 보면 베트남, 뭐 필리핀, 우크라이나, 인도, 미국인데 아마 베트남, 필리핀은 뭐 게임 쪽이 아닌가 싶어요. 엑스 인피니티 뭐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이 했었잖아요. 돈 벌려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5위에 있는데 중국이 무려 10위입니다. 10위. 근데 한국은 뭐 20위 밖에 있고요. 근데 이러한 순위는 중국 정부의 금지 조치가 비효율적이거나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 막아놓고 계속 개발하고 언젠간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걸로 터뜨려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돈을 들여서 뭐 인프라를 투자해서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막았던 게 오히려 폭발적인 배신이죠. 쉽게 말하면 아예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19년도에 시진핑 빔이 왔던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각자 도생
그리고 실리 정책을 추구를 제가 볼 땐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배신이라는 정책을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코인 활성화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중국이 당장 대만을 침공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좀 내년으로 최소한 연기가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미 험한 꼴을 보여줬고, 중국이 지금 뭐 전쟁할 돈도 없고, 또 미국은 엄청 깐족깐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군도 배신한 판국에 자국의 코인 금지 정책 뒤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리플 소송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